the fast night,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아니 그 BTS 아닌데. 안녕하세요, 동캐플렉스의 동캐십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내의 돌발적인 말실수, 아니 그게 아니고 구독자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태국 방콕에 방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죠. 아시아 여행의 허브, 단일 도시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 방콕 여행을 준비할 수 있는 완벽한 정리, 제 모든 인맥과 자료를 총동원하고 며칠 밤을 연구한 결과를 싹 다 모아서 방콕에 다녀왔는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해외여행이니까 비자부터 준비해야 되나? 태국은 90일 동안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권만 준비하시면 돼요. 날씨가 덥다던데 언제 가는 게 좋아? 물론 덥긴 하지만 올해 대한민국의 엄청난 무더위보단 훨씬 괜찮은 느낌. 방콕의 날씨는 건기와 우기로 시기를 나누는데 5월에서 10월까지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 11월부터 4월까지는 비가 별로 오지 않는 건기예요. 많은 분들이 건기에 관광하시는 걸 선호하시는 편. 하지만 우기에도 한국의 장마처럼 비가 계속 내리는 경우는 굉장히 적어요. 한창 쏟아지다가도 갑자기 해가 쨍쨍 내리쬐는 경우가 부지기수. 그러니까 웬만하면 건기 여행을 선택하시되, 만약 휴가 일정이 건기가 아니라면 우기 방문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여행은 며칠 동안 가는 게 좋아? 4박 이상의 기간을 추천해요. 왜냐? 비행시간이 6시간, 즉 왕복으로 계산하면 반나절을 비행에 써야 되니까 3박 4일은 살짝 타이트해요. 비행기 가격은 얼마나 해? 대략적인 항공권의 가격은 왕복 최저 30만원부터 성수기에 무려 150만원 정도까지 항공사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그냥 저렴한 저가 항공 타면 되는 거 아니야? 국내 저가 항공사의 단점이 꽤나 많아요. 먼저 방콕행 비행기는 저녁 시간대에 출발하는 항공편만 운영 중이에요. 도착하고 나면 한밤중, 그러니까 호텔에서 하룻밤을 잠만 자는데 쓰게 돼요. 거기다 6시간의 비행을 소화하기엔 저가 항공 이코노미석은 레그룸이 굉장히 좁아요. 그럼 대형항공사 이용해야 되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전에 출발하는 비행기도 있고 좌석도 더 넓고 기내식과 위탁수화물 규정까지 저가 항공보다 훨씬 더 편리하죠. 하지만 항공권이 많게는 2배 이상 비싸요. 즉 저가 항공과 대형 항공사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타이 항공이 있어요. 이 항공기는 태국의 국적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내식부터 위탁수화물 규정까지 국내 대형 항공사와 거의 동일하고 좌석도 넓은 편이고 무엇보다 수화물 대기줄이 엄청나게 짧아요. 제가 출발한 날도 타이 항공 체크인은 무지하게 한가했는데 같은 시각 국내 항공사의 체크인 줄은 대기만 20분 이상. 방콕 수완나푼 공항에서도 타이 항공의 웨이팅이 훨씬 더 짧았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전 왕복 항공권을 42만원에 구매했습니다. 비행기도 쾌적하고 기내식도 괜찮아요. 치킨 카레에 샐러드, 모닝빵, 김치에 볶은 고추장과 와인에 콜라까지 나쁘지 않죠. 와, 타이항공으로 예약하면 되겠네. 하지만 다 좋을 수는 없는 법. 타이항공도 단점이 있어요. 무엇보다 환불 처리가 매끄럽지 못해요. 비행편을 취소했을 때 환불 지연이 꽤 잦은데 2-3개월 늦어지는 건 빈번하고 1년을 넘기는 경우까지 생기면서 많은 분들이 원성을 샀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건 꽤나 큰 리스크죠. 그럼 뭐로 타지?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무조건 비용 절감이 중요한 분들은 저가 항공 선택하시고, 편안한 여행과 여행 일정 변경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실 분들은 국내 국적기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여행 일정에 변경이 없을 분들이면 저렴한 가격과 편안한 비행을 제공하는 타이항공을 추천해요. 무엇보다 타이항공은 이용 승객이 적은 편이어서 비수기엔 옆좌석이 비는 경우가 많고 어플을 통해 비어있는 좌석으로 변경을 하는 것도 용이해요. 저 역시 여행 일정이 확실히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고민 없이 타이항공을 선택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은 어디서 사야 돼? 가격 차이가 아주 크지 않다면 항공사 공식 사이트에서 예약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렇게 해야 연착이나 결항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가 훨씬 더 쉬운 편이에요. 방콕 갈 때 준비물은 뭐가 필요해요? 크게 5가지가 필요한데, 먼저 긴 바지나 긴 치마. 태국 관광의 필수 코스 중에 사원 방문과 라운지 방문이 있는데요. 두 곳 다 복장 규제가 있어요. 노출이 심한 의상은 사원 출입이 어렵고 라운지는 반바지 남성분들 입밴도 가능. 그러니까 단정한 복장을 준비하세요. 거기다 방콕은 실내에 에어컨이 빵빵한 곳들이 많으니까 시원한 냉방에 민감한 분들은 가벼운 겉옷을 챙기는 것도 좋아요. 두 번째 준비물은 마스크. 방콕이 여행하기에 아주 좋은 도시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 거리의 매연이 서울보다 심해요. 그러니까 차가 많은 거리에서 마스크 사용을 추천. 세 번째는 여행자 보험.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돼요. 네 번째는 데이터 통신. 대표적으로 와이파이, 도시락, 유심, 이심, 로밍이 있는데 여럿이 함께 가면서 무조건 가성비가 우선인 분들은 와이파이, 도시락을, 핸드폰 최신 기종을 쓰면서 가끔씩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해야 되는 분들은 이심을, 그렇지 않고 카톡만으로 충분히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유심을, 마지막으로 저처럼 통화할 일이 아주 많은 분들은 조금 비싸지만 로밍을 신청하세요. 데이터 용량은 얼마나 구매해야 돼? 가장
가장 정확한 건 한국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대략적인 데이터량을 확인해 보시면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튜브 자주 보는 제가 하루에 데이터 1기가도 안 쓰는 편이고 이번 여행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준비할 건 바로 환전이에요. 그냥 카드로 다 결제하면 안 돼? 안타깝게도 일반적인 카페나 식당에서도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환전은 필수. 태국은 바트화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로 현지 환전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환전소를 잘만 고르면 환율이 좋지만 여행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환전소 찾을 시간은 없죠. 그러니까 바로 두 번째 방법, 트래블 월렛이나 트래블 로그 카드로 환전한 다음 현지 ATM 기계로 찾는 방법이 있죠. 하지만 이것도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냐? 트래블 월렛이나 트래블 로그 카드는 태국 ATM기 수수료가 꽤나 비싸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세 번째 방법, EXK 카드 이용. 이 카드는 몇 개 은행에서만 발급하는 일종의 체크 카드인데 결제를 위한 카드가 아니고 해외 현금 인출을 위한 카드예요. 현지에서 현금을 뽑을 때 환율도 나쁘지 않고 초록색 카시콤 뱅크 ATM기를 이용하면 수수료도 무료.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분들은 EXK 카드 하나를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은 방법. 난 카드 만들고 받을 시간 없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동캐 추천 환전 방법은 일단 여러분의 주거래 은행에서 우대 금리를 받고 인터넷 뱅킹으로 일부 금액을 환전하세요. 그리고 가까운 지점에서 환전한 금액을 미리 찾으세요. 쇼핑을 별로 하지 않을 분들은 하루에 1인당 1000바트, 어느 정도 쇼핑을 하실 분들은 하루에 2000바트 정도 환전을 추천해요. 물론 시장에서 플렉스 하실 분들은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겠죠. 하루에 1000바트로 관광이 가능해? 당연히 그 이상 금액이 들지만 우선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거니까 현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트래블 월렛이나 트래블 로그도 좋고 해외 결제 수수료가 적은 카드도 괜찮아요. 그렇게 현금 일부와 신용카드 한두 장을 챙기시는 게 시간과 금액을 아끼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예요. 그리고 현지에서 결제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 카드 결제를 시도하세요. Can I use a credit card? 너 크레딧 카드. 그러면 지갑에 있는 현금을 꺼내면 되는 거죠. 대충 이런 방법으로 관광하면 아까 말씀드린 정도의 현금만 있어도 충분히 관광이 가능해요. GLN이랑 QR코드 방식도 있는데 은행 어플과 토스에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보다 더 많은 가게에서 결제가 가능한 게 장점이에요. 하지만 인터넷이 잘 터지지 않으면 결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신용카드보다 결제 수수료도 더 높으니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게 방콕 여행을 위한 준비를 모두 완성. 인천공항으로 이동할 땐 당연히 지하철이나 리무진 버스를 추천하지만 난 아이들 데려가서 차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 2명 이상 키우고 계시면 다자녀 가구 등록으로 50% 주차비 혜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장기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 인천공항은 김포공항과 별도로 다자녀 가구 등록이 필요하고 인천은 장기 주차장이 굉장히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차한 곳을 사진 찍어 두셔야 돼요. 들뜬 마음에 빠르게 이동하면서 주차한 곳을 까먹으면 돌아왔을 때 1시간씩 헤매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주차를 마치면 셔틀을 탑승해야 되는데 이 셔틀이 많이 붐비는 것도 단점이에요. 공항에 언제쯤 도착해야 돼요? 비행 전날 앱에서 셀프 체크인 하시고 여유있게 3시간 전에 도착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러면 위탁 수화물만 붙이면 되는데 위탁 수화물에 넣으면 안 되는 물품이 있죠. 보조 배터리, 라이터, 그리고 전자담배 이런 건 빼셔야 돼요. 보조 배터리는 직접 들고 타시고 나머진 그냥 가져가지 마세요. 근데 너무 일찍 들어왔는데 어디서 기다리지? 만약에 라운지 무료 이용 카드가 있다면 공항 라운지에서 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팁 하나, 보통 라운지 무료 이용 카드의 경우 횟수 제한이 있는데 만약 횟수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출발할 때보다 태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라운지 이용을 하시는 걸 추천해요. 태국 수완나푼 공항에 가장 많은 건 미라클 라운지와 코랄 라운지, 그중에 샤워 시설이 구비된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늦게까지 관광을 하고 나서 라운지에서 간단하게 씻으면서 피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태국으로 출발. 6시간의 비행은 생각보다 기니까 노트북 챙겨서 업무를 보셔도 좋고 책을 읽어도 좋고 비행기에서 영화를 봐도 좋아요. 태국 도착하면 입국 수속으로 여권에 도장 한 장 찍고 나면 여기가 바로 방콕. 하지만 처음 보는 낯선 땅, 당황스러울 수 있죠. 호텔까지 어떻게 가야 돼? 타지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이동수단.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버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툭툭이라고 바퀴 3개 달린 자동차가 있고 세 번째는 썽태우라고 트럭 뒤쪽을 좌석으로 개조한 차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경험 삼아 타보는 게 아니면 굳이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 다른 방법이 충분히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에요. 먼저 BTS. 아니 그 BTS 아닌데 방콕의 도시철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지상으로 다니는 열차가 BTS예요. 연두색 스크민 라인과 청록색 실롬 라인 딱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은 이동 거리에 따라 달라져요. 탑승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매표소 자동 판매기에서 영어를 선택, 그리고 목적지를 누르면 가격이 떠요. 금액에 맞춰서 동전을 넣은 다음 아래쪽으로 나오는 카드를 받으세요. 들어갈 땐 이 카드를 찍고 나올 땐 투입구에 넣고 나오면 되는 방식. 꽤나 간단하고 금액도 1000원 이내로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철도는 지하로 다니는 MRT. 이 MRT는 계속해서 그 노선을 늘려나가는 공사 중에 있는데 탑승 방법을 알려드리면 자동 판매기에서 영어를 선택, 그리고 목적지를 누르면 가격이 떠요. 역시나 금액에 맞춰서 동전을 넣고 나면 BTS랑 아예 똑같네. 다른 점이 있어요. 카드가 아니고 이런 플라스틱 동전, 까만색 토큰이 나와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토큰을 찍고 들어간 다음 나올 때 돼지 저금통에 저금하듯이 넣어주는 방식. 그리고 여기서 태국의 철도를 이용할 때 아주 주의하셔야 되는 점 하나, 에스컬레이터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체감상 한국의 1.5배. 사람은 습관의 동물. 몸에 익은 속도를 생각하면서 탑승하면 뒤뚱 휘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공항에서 시내로 갈 때도 BTS나 MRT 타면 돼? 수완나푼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공항철도는 따로 있어요. 딱 8개의 정류소에 정차하는 이 열차 역시 MRT처럼 토큰을 이용하는데 평일엔 자정, 주말엔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까지 운영을 해요. 이렇게 언뜻 보면 철도만으로 방콕 여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지만 방콕의 철도는 서울 지하철처럼 구석구석 퍼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 바로 택시. 무엇보다 금액이 한국의 절반 이하로 저렴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택시 요금은 미터로 계산할 수도 있고 미리 가격을 흥정하기도 해요. 하지만 관광객 입장에선 이런 방식이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건 바로 택시 어플이에요. 일종의 한국의 카카오 택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앱은 그랩과 볼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볼트가 그랩보다 가격이 저렴한 편. 앱으로 호출을 진행하면 기사님과 채팅을 할 수 있는데 태국말이라고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번역을 누르면 바로 우리말로 통역이 되고 우리가 입력한 한국어 역시 기사님이 번역해서 볼 수 있는 방식. 거기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으니까 꽤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볼트만 깔면 되겠네. 볼트가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저 역시 볼트 택시를 잡았다가 여러 차례 취소를 당했습니다. 거기다 트래픽이 심할 땐 기존 호출 금액에 추가 요금이 발생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랩은 그런 위험성이 적은 편. 약간 더 비싸지만 훨씬 더 차량이 잘 잡히고 금액의 변동도 없습니다. 거기다 음식 배달도 가능하고 마트 주문까지 할 수 있는 게 장점. 좀 간단하게 정리해줘. 먼저 태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랩과 볼트 앱을 모두 깔고 나서 신용카드를 미리 연결하세요. 그리고 현지에서 택시 호출을 할 때는 먼저 볼트로 호출을 해보시고 만약 잡히지 않는다면 바로 그랩으로 전환. 공항에서 시내 이동할 땐 뭘 타야 돼? 여러분이 이용할 숙소가 공항철도의 정차역 근처에 있다면 공항철도 이용을 추천.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테니까 택시를 이용하세요. 공항에서 도착하는 곳은 2층인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층 내려가면 1층에서 바로 택시를 탈 수 있어요. 4번 게이트 쪽에 택시 승강장이 있는데 가장 왼쪽은 공항 주변으로 이동하는 택시, 가운데가 일반 택시, 오른쪽은 여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 택시예요. 그럼 너도 여기서 택시 탔어? 아니요, 전 당연히 택시 어플을 이용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바로 이렇게 커다란 그랩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다들 택시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플로 호출하고 지도에서 택시가 가까워지면 택시 번호를 확인하고 탑승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많아서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볼트 어플을 이용하세요. 만약 볼트로 택시가 잡힌다면 여러분이 계시는 층과 게이트 번호를 채팅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그랩보다 조금 더 빠르게 차량에 탑승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트로 택시가 안 잡힌다 그러면 바로 그랩으로 전환하시면 돼요. 하이웨이, 노 하이웨이. 공항에서 택시를 탈 때 마지막 관문, 기사님들이 고속도로 이용 여부를 물어보세요. 고속도로를 타면 더 빠르게 시내로 갈 수 있지만 톨게이트 비용이 3,000원 정도 추가로 발생해요. 만약 여러분의 도착 시간이 차가 막히는 낮 시간이면 하이웨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한밤중에 공항에 도착하셨다면 시내에 길이 막히지 않을 테니까 노 하이웨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볼트의 무선 추천, 안되면 그랩으로 전환, 낮 시간이면 고속도로 이용, 한밤중이면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방콕 여행을 위한 효율적인 팁들을 한 편의 영상으로 완벽하게. 방콕 여행 풀코스는 제주도보다 싸게 노는 방법 알려줘야지. 맞습니다. 방콕 여행의 풀코스, 무엇보다 제주도 갈 돈으로 즐기는 여행이 남아있죠. 제가 이번에 삽질도 하고 고생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신박한 꿀팁을 많이 챙겨왔어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곳, 구경할 수 있는 곳, 가장 효율적인 풀코스 루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에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방콕에 도착해서 제 고프로 카메라가 망가졌어요.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 고프로가 곧 나이자 내가 곧 고프로가 되는 만큼 소중한 놈. 태국의 강렬한 태양을 이기지 못하고 배터리가 팽창해서 빠지질 않았습니다. 멘탈이 잠시 가출했던 그날 신기하게 영상에 응원의 댓글이 참 많이 달렸어요. 그 덕분에 전 힘을 내서 침착하게 정신을 다잡고 고프로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던 만큼 저 역시 좋은 팁들과 에너지를 모아서 전달해 봐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부디 위기에 처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극복하면서 꿀같은 휴식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굳세고 당당한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